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국회에서 이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이 내용을 먼저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탈표에 조금 주목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내란 일반 특검법 198표의 찬성이니까 2표가 모자랐던 거잖아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라고 할 만큼 아슬아슬한 차이였고 민주당으로서는 2표만 더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미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고 전국 분위기도 지금 아무래도 뭐 그런 쪽으로 좀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더 나온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 간에 지금 또 뭐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회 특검으로 이 문제를 다 좀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봐요. 다만 특검은 이 만들어지더라도 출범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봤을 때 결국은 특검으로 가면 그때까지 수사하던 기관들은 다 거기서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으로 넘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표 차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 자체에는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다소 어떻게 보면 좀 결속된 표가 많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부결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보다 2표가 좀 더 차이가 컸지 않았습니까? 반대가 2표 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계속 제기해온 국민의힘에서 제기해온 약간의 그 위헌성. 그러니까 왜 이걸 다 추천 자체 이게 계속 고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아니 우리가 3번 정도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내용도 고치지 않고 4번째 들이밀면 우리도 못해줘 이런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손질을 좀 해야죠. 그냥 뭐 저쪽에서 흔들리기만 바라고 막무가내로 계속 뭐 회전문처럼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이렇게 비 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봐야 결국은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싶으면 손질을 좀 민주당에서 아량이랄까요? 조금 양보해서 본질은 김여사 특검법이니까 그 본질을 취하되 가지가 되는 것 몇 개를 좀 걷어들이면 이것도 다음번 표결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박평론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최창렬 교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의견 동의하시는 바들이 있습니까? 이 특검은 어차피 통과될 거예요. 내란 특검법 말씀하세요? 둘 다 통과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뭐 동의하는데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공수처의 그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이 수사권 영역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 돼요. 특검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됩니다. 상설특검도 지금 아직 이미 통과됐는데 상설특검은 이건 일반 특검 얘기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설특검은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임명하면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적은데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2 요구했는데 이 제2 요구에서 의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표결이 안 된 거, 재표결이 안 된 건데 특검에 대해서 뭐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부결되고 난 다음에 그 특검 주체를 제3자 추천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이 뭔가 특검들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였고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면은 부결표가 더 이탈표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축출되고 나서 축출됐죠. 축출되고 난 다음에 국내임이 빠른 속도로 이제 우회전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특검에도 이제 그런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데 결국은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될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정부의 주요 이슈였거든요. 이게 밀렸다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중차대한 그야말로 위협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도 우리가 규명해야죠. 명태균 씨 문제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전국이 요동치는 건데 그런 문제조차가 지금 부차적인 이슈로 밀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늘 부결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버티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버텨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공주본에서는 2차 체포의 시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공대, 헬기 투입 이런 가능성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될까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영장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도 공개가 안 됐고. 예. 그래서 일종의 깜깜이 영장이 지금 발부된 셈인데 이런 와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이거를 자신의 SNS에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올리면서 졸지에 무슨 이게 뭐 내통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이상식 의원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주말에 영장이 재집행될 거라는 얘기를 썼다가 4분 뒤에 얼른 지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어요. 시점이 그 글을 올릴 때. 그러면 이상식 의원이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알고 이게 뭐 한두 글자 잘못 썼다 지운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찍어놓고 취재한 거니까. 그게 뭐냐면 주말쯤에 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식 의원은 대체 그 아무에게도 안 알려진 것으로 돼 있는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 것이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가 알려줄 리는 없으니까 그걸 청구했던 공수처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집행한다는 경찰. 그래서 일제히 그 언론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이 의원이 부산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 후배들을 격려를 했다는 둥 응원한다는 둥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본인이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주말로 지금 다들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그때 이 천기누설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주말이라면 토요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목요일 또 금요일은 또 아니란 얘기가 되는데 또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그 그림에도 공개가 방식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서. 됐지만 방식은 지금 뭐 마지막이라는 그 각오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헬기니 뭐 무슨 특공대 투입 이런 건 시나리오를 현직 경감이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씨가 또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뭐 20-30명씩 떼내고 쪼개고 버스를 들여보내가지고 경호원들을 분리해서 호송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게 뭐 알고 한 소리인지 본인 머릿속에서만 나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충돌을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오동훈 처장의 결기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공수처가 마지막이라고 각오하고 임하는 2차 체포 시기, 방식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생각보다는 근데 이 영장 그 유효 기한을 꽤 멀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7일인가 그렇게 받았죠. 유효 기한을. 근데 그거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는 그런데 글쎄요 주말에 할지 내일 모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 또 다음 주 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 집행이니까
더 이상 집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상당히 정교하게 계획을 짜야 되겠죠. 지금 뭐 용산 그 한남동 관전은 거의 요새화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까 어느 방송 표현은 그 특히 이제 야당 표현은 성렬산성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완전하게 지금 요새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곳을 그렇게 준비 없이 또 들어가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길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문외한의 말밖에 안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일단 경호처장의 지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호처 예. 직원들에게 말이죠. 군과 경찰이 협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명약관에 보이고 그럼 경호처장의 지시만 무력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체포영장이라는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입건이 된 상태인데 지금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호처장도 그렇고 경호처 차장도 그렇고 말이죠. 경비본부장도 그렇고 몇 명의 그 지휘부가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게 전 작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 직원들의 그 저지가 상당히 그 동력을 잃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작전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경찰 기동대니 그 무슨 형사 기동대다 경찰 특공대 헬기다 이거는 글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국가기관이 충돌하는 것이라서 어떤 그 저기 정당들의 얘기처럼 이게 내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돼서 너무 언론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패널들도 말씀을 좀 신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을 좀 질문 드릴게요. 박종준 경호처장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지금 출석을 안 하고 3차 출석에 혹시라도 불응한다면 뭐 체포영장 신청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글쎄요, 경호처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경호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700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원을 뺀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뺀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원인데 그 부분을 아무런 대비 없이 들어가지 않을 거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그 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지금 과도하게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말이죠. 또 그렇게 아무런 지난번 3일의 일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쫓겨나오면 안 되죠. 아예 그 집행을 하지 말든가 그야말로 저 여당의 말처럼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아무런 그 없이 쫓겨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뭐 무력 대 무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호처장의 지금 그 결기를 꺾어야 돼요. 그렇게 꺾는다는 것도 딴 게 아니라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게 되면 그게 꺾일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할지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장 이번 주말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한을 좀 널리 잡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은 고심을 할 겁니다. 아마 경호처도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경호처장은 근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이죠. 경호처장이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런 입장문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건 집행이 돼야 돼요. 나중에 체포자부심을 통해서 그게 구금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무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점검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3차 출석 요구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박 처장이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을지 혹은 이걸로 인해서 혹은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일종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경호처장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는 제기된단 말이죠. 박 처장이 2번 안 나갔는데 3번이라고 나가겠어요. 저는 뭐 안 나가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호처장은 이미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고 본인이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 대통령의 절대 안전이 경호처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미 영상 입장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전, 이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종준 경호청장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나는 경호처 법에 따라 호위하고 지킬 뿐이다.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내가 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3번, 4번 부른다고 안 나갈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문제, 신병 구속이 되든 아니면 지금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나온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임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제 물러나고 경찰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입장이 나왔어요. 그게 뭐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뭐 왜 그러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과 그것에 이렇게 시비를 또 거느냐라는 논란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 그리고 박종준 처장의 문제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그러니까 박 처장을 뭐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는 아니 박 처장 그 구속이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 처장의 문제보다는 윤 대통령의 문제를 더 이상 이 한남동이 저렇게 어지러워지고 세계 토픽으로 자꾸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신병 구속에만 모든 걸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예.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본인은 또 구속영장을 치면 발부가 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출구를 서서히 모색해야 될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불상사를 극단적인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불상사를 피하는 선에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윤 대통령측이 제시한 대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통해서 발부해서 떨어뜨리면 본인이 영장심사에 나가겠다고 했고 수사는 법에 나온 대로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니까 예. 좀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유근갑근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한 건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 네. 또 그게 아니면 기소부터 해달라. 그리고 그것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말고 중앙지법에서 중앙지법에서 해달라.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보고 이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변호사가 피의자 측에서 법원을 지정을 하고 앞으로 수사 절차나 이 사법 관련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이건 권한 위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그른 것이고 너무 그른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잘못된 걸 제가 어떻게 유추합니까? 잘된 거래야지 제가 유추할 의미가 있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봤고 예. 단지 구속영장은 이 체포영장보다 상당히 발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대단히 중대할 겁니다 아마. 특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신분이. 그래서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서부지방법원보다 중앙지법을 선호한 이유는 뭐 관할지 얘기입니다만 서부지방법원도 발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발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 이제 검찰의 그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법이 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김영현 전 장관의 그 수사권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영장이 더 기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긴 들어요. 나름대로 뭐 그거 있죠. 이제 하나의 그 재판 또는 수사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만 예.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법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제왕입니까 뭡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법 위에 군림하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예. 윤 대통령을 탓하기 이전에 그 피의자의 그 변호인들 대리인단의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다. 예, 그 알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 뭐 앞으로 이야기한 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응할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소추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헌재의 결정 사항이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이제 8명이 됐으니까 재판관 회의를 열 겁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겠죠. 워낙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요. 여야가 모두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소추 때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 않았느냐를 여당은 여당의 시각에서 야당은 야당의 시각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단장취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유리한 맥락의 표현만 끄집어내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정리와 결정은 역시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만약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하든 헌재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또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규정이 없다고요? 예. 규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라는 게 지금 말은 내란죄 철회인데 여기 지금 정확히 있어요. 지금 헌재가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어요. 첫째가 계엄 선포의 부당성, 위헌성, 위법성을 쟁점을 하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엄령 포고령 1호를 발하게 한 것. 그게 2번째 쟁점이에요. 3번째 쟁점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 왜냐하면 이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계엄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국회의 정치 활동은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다 이제 이미 다 알 겁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거고. 그 4번째가 군경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이었어요. 이 4가지 쟁점을 했고 이 4가지에 대해서 헌법, 개헌법을 다 따져보겠다. 위반 여부를 말이죠. 그 위반 여부를 거기 헌재에서 따진 거 아니겠어요? 따져보고 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는 형법에도 따라고 형법도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란죄 철회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따라서 이 지금 이 탄핵 재판이라는 건요. 헌법 법률 위반을 다루고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게 중대성이 있으면 탄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 성립 여부는 권선동 의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8년 전 얘기 자꾸들 하는데 그럼 그때 이거 그 얘기가 맞아요. 정확하게 맞기는. 아주 권선동 의원이 8년 전에 정확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아주 바이블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건 지금 따질 거 없고 각자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니 범죄 성립 여부는 이건 따져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 형사 법원에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거 명문규정이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예. 헌재에서 그래서 재판부가 따져보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럼 그 이제 유권에서 내려주겠죠. 헌재가. 이게 이제 제가 최 교수님 말씀에 한 말씀만 예, 덧붙이자면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 2차 탄핵소추문에 이 탄핵소추 이유가 2가지 핵심적으로 1차 때는 부결된 거에는 7가지였고 그중에 하나가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였고 2번째 2차 탄핵소추문에서는 2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는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204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막상 오니까 이거를 2가지 중에 혐의 하나를 빼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자꾸 하는 주장들을 하시지만 국민의힘이나 여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왜 막상 헌재의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첫날 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해서 괜히 쉽게 말하자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결국 정리는 헌재에서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